예, 오늘 뉴스 신세계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 판결이 너무 세간의 관심을 끄는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 변호사께 급히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예, 일단 정 기자, 오늘 네. 오후 내내 화제가 됐던 SK 세기의 이혼 판결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그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 3,828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이고요. 재산 분할은 1조 3,808억 원입니다. 예, 위자료도 엄청 늘었죠? 지난번보다? 네, 재작년 예. 12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655억 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크게 늘었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네.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좀 뭔가요? 간단히. 가장 궁금한 거. 가장 예.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1심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은 예. 최태원 회장만의 것이고 이거는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SK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SK의 주식을 갖고 그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에도 경영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예. 걸 들어서 그것도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주식, 네. 예. 제가 좀 헷갈렸던 거는 네. 주식도 나눠 가지라 그래서 주식 자체를 강제 분할하는 건지 착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 그거는 청구를 할 때 예. 변호사가 주식 자체를 나눠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주식이 재산에 포함되면 그걸 환가해서 전체를 금액으로 바꾼 거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자체를 항소심에서는 그냥 재산 액수를 나누라고 2조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주식 가치는 계산하지만 네. 받는 걸 돈으로 받겠다 이런 네, 거군요. 그렇게 간단히 청구한 얘기하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주식 자체를 억지로 띄워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을 띄워달라고 하게 되면 예. SK 경영권과도 관련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정 기자. 네. 오늘 그 판결 좀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팩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핵심은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면서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최태원 회장이 내연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그 2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반면에 노소영 관장과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또 1심 판결 이후에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거나 또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1심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예. 판단했습니다. 그 거의 뭐 질타에 가까운 판결문 같은데요. 예. 굉장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좋지 않게 그러니까 판결하는 내내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위자료 20억 원은 아마 서초동에서 그 가사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오늘 정말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가 이전에 최고 금액이 2억 원 정도였거든요. 아, 그렇게 적습니까? 원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예.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아, 위자료는요?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예. 그 생각해 보시면 20억 원이라는 액수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법률가가 어떤 이 문장을 놓고 해석하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 이혼 상태가 완전히 정리도 안 됐는데 네. 다른 여자한테 돈을 뭐 주고 예. 200억인가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정리도 안 됐는데 어떤 상처를 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혼인제도가 일부 일처제로 유지되고 있는 예. 그 혼인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아주 안 좋게 본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로금이 20억 원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직간접적 도움을 줬다고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퉈질 것 같고 예. 들으시면서 야 그럼 불법성을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간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최태원 SK 측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언뜻 듣기에는요. 이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네. 만든 비자금이 네. SK로 흘러 들어갔고 네. SK의 사업에 사용됐다. 네. 이걸 재판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민사의 가정법원에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형사상 따질 때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조성이 됐고 얼마만큼이 됐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심증을 가지고 넣은 겁니다. 아, 근데 그게 그 불법성이나 이걸 규정한 건 또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 굉장히 크게 아마 판결을 보신 분들 뉴스를 보면서도 야 그러면 노태우 전 의원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거야? 예. 그 정도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럼 대법원에서 또 쟁점이 되나요? 대법원에서 이걸 다투겠다라고 이미 이제 그 언론을 향해서 그 변호인단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그럼 다투게 되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 예. 그 비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자기 어떤 낼 걸 다 냈죠 국가에. 예, 그렇습니다. 추징금은 다 냈죠. 추징금 다 냈죠. 예. 그럼 이게 불법성 인정돼도 별 상관 없나요? 아니면 다 국가가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예. 게요. 일단 민사소송에서 어떤 그 증거로 삼는 거는요. 형사소송처럼 아주 엄격하게 따져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여한 걸로 보인다라는 걸 그냥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야 그러면 새롭게 드러난 자금이 얼마가 있겠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줬을 것이라는 어떤 대략적인 인정. 개연성 이런 개연성의 정도를 인정. 그냥 인정을 해버린 그다음에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무형의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네. 인정. 예. 그렇기 때문에 SK를 키워내는 데는 이 노소영 기여를 했을 것이다. 기여를 했을 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가치를 분할해야 한다. 다만 그렇습니다. 주식 자체는 아니고 현금이다. 네, 전체 재산에서 예. 75%는 최태원 회장이 그리고 65%는 최태원 회장이 35%는 노소영 관장의 몫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 현금. 벌써 이제 경제 뉴스들 보면 어떻게 예. 마련해야 되냐를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변동도 SK 굉장히 크고. 주가 변동이 크고요. 예. 자, 정 기자. 네. 그동안 어떤 이 소송 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예. 처음부터. 예. 그 노소영 관장과 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이후 그 2000년대 들어서 그 최태원 관장의 좀 이렇게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혼 요청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양측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됐고요. 예. 1심이 이제 그 지난해 나왔었습니다. 예. 지난해 1심 결과도 잠깐 소개해 주죠. 예. 네, 1심에서는 그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 655억 원을 판단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재산 분할의 예.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가가 아까 잠깐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출렁인 거는 앞으로 지분 경쟁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어떤 추정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글쎄요. 주식 전문가분들이 분석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뜻밖에도 오르긴 오히려 올랐어요. 왜냐하면 네, 올랐습니다. 예. 네, 그건 뭐 기자들은 뭐로 보십니까 혹시? 일단 이게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일단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 것 그리고 주식이 매각이 되면은 이후 SK 지분을 둘러싼 그 경영권 경쟁이 있지 있을 수도 있다.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예.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입을 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시끄럽군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또 세속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비자금은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돈이 꼭 노소영 관장 건은 아니잖아요. 그 형제들이 있고 아, 그것도 또 예를 들어 거기서 누구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 그거는 그걸 어떤 상속 재산이나 이렇게 다시 해서 환수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 다툼까지 벌어지긴 어렵습니다. 그게 다툼이 되려면 진짜로 정확하게 얼마가 언제 건너갔고 그 액수가 어떻게 남아 있었고 원래 그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의 줘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받아야 될 몫이라는 것이 다퉈져야 되는데 그만큼 저도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만큼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민사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면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직접적인 거는 비자금으로 어떤 심증상 인정을 했고요. 네. 간접적인 건 이 사업에 어떤 혜택을 줬다는 것도 인정을 한 거군요. 이 근데 그게 심증적으로는. 예. 유형이나 무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무형의 혜택이라는 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크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고 예. 재판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진짜 인정이 될지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요.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 그 남편의 회사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네. 인정해왔습니다. 이미 예. 해왔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우리 법원이. 근데 이번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걸 인정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만 이 어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 예상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의외는 거의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혼정품 변호사입니다만 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원의 위자료라는 건 상상을 못했고요. 그동안에 또 대기업 많아야 뭐 많이 인정해주면 재산분할 뭐 2천억, 3천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예. 이 부장판사가 이제 이 좀 너그럽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근데 여기까지 갈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 못했습니다. 예. 이혼 전문 변호사이신 양 변호사께서 저렇게 예외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큰 어떤 의외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20억 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자, 다른 어떤 판결이 오늘 판결이 많아서요. 헌재가요 첫 검사 탄핵 기각했다는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예. 최초의 검사 탄핵이었는데요. 기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안동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결론은 5대4. 네. 인용되려면 6표가 필요했는데 4표만 나왔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양 변호사 보시기에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법률 위반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이었는데 두 분은 권한을 남용한 건 맞아 보인다. 직권 예. 남용한 건 맞아 보이는데 기각한 사람 중에요. 예, 기각한 분들 중에 예. 두 분은 그런데 권한을 남용해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검사를 파면할 정도의 사유인가는 우리가 그렇게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 권한 남용의 부분이 일부러 진짜 보복 기소라고 볼 정도까지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좀 이 검사라는 직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비춰본다라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면 네 분의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처럼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지난 2014년 안동환 검사는 그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소속이었는데요. 2014년에 이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국정원과 검찰의 큰 비판을 받았는데 예. 당시 2010년에 수사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던 이 대북 송금 사건을 2014년에 다시 기소를 해서 예.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재판이 이어졌는데 1심에서는 인정이 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21일 민주당은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좀 이어온 다음에 오늘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요. 감첩 조작됐다는 것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대법원이 네. 검사들의 직권남용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탄핵 사유는 아니다. 저는 이게 상식인의 어떤 판단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요. 좀 예. 전에 정 기자가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간첩 조작 사건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로 나오니까 이미 기소유예라는 건 유죄는 유죄지만 우리는 이 사람 재판에 안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뒤늦게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다라는 게 그게 탄핵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로 나오니까 네. 그때 당시 보도들은요. 네. 검찰이 무죄? 이게 화가 나니까 네. 전에 덮어줬던 사건을 네.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볼 것이냐인 겁니다. 그렇게 근데 볼 것이냐를. 예, 그렇게 볼 것이냐를 두고 네 분은 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소다라고 본 거고 두 분은 이게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 그게 그걸 꼭 그렇게 정말, 볼 것이냐. 예, 그건 확신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이군요. 예. 자, 헌재 판결이 오늘 또 있습니다. 문 정부 시절에 저 종부세 규정은 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예.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이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라고 판단했고요. 관련된 조항들도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 오늘 정말 판결이 쏟아진 날이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세간에 관심이 있던 게 법원 민희진 대표 네. 관련 판결인데, 예,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 네, 뉴진스 소속사죠.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예. 일단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입니다. 예. 어도어의 대표고 뉴진스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 사실상 어도어의 전체인데 하이브는 뉴진스를 어도브를 만든 모회사인 거죠. 예. 사실 근데 모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뉴진스가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이 하이브 어도어를 맡고 있는 민희 대표가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했다라는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내일 원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민희 대표를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 측의 계획이었는데 법원이 봤더니 이러저러한 뭐 자기들끼리 뭐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뭐 또 모의를 한 건 맞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짜 뭔가를 실행하려고 했던 거를 좀 아직은 좀 어렵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이게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라고 하는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잖아요. 예.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 그러니까 모회사인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브를 배신한 건 맞지만 예. 설령이 맞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과연 이게 어도어에 대한 배신이 되느냐. 어도에는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설령 독립을 하더라도 예. 이게 꼭 어도어 입장에서 손해냐? 회사 대표 그 회사 대표로서 그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거라고 글쎄 애매하다 이렇게 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 대표회사에서 잘해서 쫓을지 말지는 본격적으로 본 재판에 가서 다퉈야지 우리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겁니다. 가처분은 네, 가처분을 해줄 상황은 아니다. 가처분을 받아준 거죠. 가처분을 받아준 것이지.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뭐 본안 재판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본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예. 거고 그동안은 내내 민희진 대표가 계속해서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빼돌리려는 어떤 기도, 시도는 있었다 이건가요? 시도가 예. 그러니까 모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색. 예. 시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죠. 방법을 찾아보려는 건 했지만 예, 뭐 얘기는 했지만 발을 떼진 않았다. 실행은 전혀 옮기진 않았다. 예.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이 민희진 대표는 그렇다면 이 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한 채로 거죠. 이제 본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영진은 다 바뀌는 거죠. 다른 경영진은 이제 이사회에 이미 해임된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민희진 대표가 어떤 경영권을 온건히 행사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겠군요. 근데 사실 이 회사 규모 자체가 뭐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됐던 예. 그런 기업이 아시다시피 매니저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처분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 어쨌든 계약을 통해서 대표이사 자리를 맡겨놨는데 그 대표이사를 뭐 물러나게 만들 정도의 사유가 되려면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이 니네가 어차피 그 계약을 통해서 맡긴 자리인데 중간에 끌어내릴 만한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계약을 더 중요시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직접 실행을 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 좀 달라질 수 달라질 있었는데 수도 있었죠. 실행을 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내에서 흔히 세상에서 사실 뒷담화한 것이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 오늘 양지열 변호사, 홍상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